진정한 의미의 짧은 코는 비순각이 115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때를 짧은 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짧은 코 같은 경우는 콧구멍이 노출이 돼 있고 전체적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얼굴이 비례가 좀 깨지게 돼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빡센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짧은 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예계에선 아이유 씨가 혹시 뭐 짧은 코에 속하나요? 아이유 씨는 짧은 코보다는 작은 코가 더 맞아요. 약간 애기 같은 코죠? 코가 되게 작아요. 짧은 코랑 작은 코는 좀 달라요. 그러면 모델 한혜진 씨는 짧은 코에 속하나요? 한혜진 씨도 그렇게 사실은 짧지는 않은데, 정면에서 봤을 때 코끝은 떨어져 있는데 비주가 약간 들어가 있고 콧구멍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서 비공이 약간 더 노출되는 코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짧은 코는 아니에요. 용코에 살짝 더 가까운 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보영 씨 아니면 뭐 태연 씨, 신봉선 씨는 혹시 뭐 짧은 코에 속하나요? 이보영 씨 같은 경우 약간 정면에서 봤을 때 비공 살짝 노출되고 짧아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저희가 거의 정상 범위로 봐요. 오히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90도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웃었을 때 코끝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들을 보면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약간 웃는 표정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때는 아주 살짝 올라가 있는 게 조금 더 여성스럽고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 정상적인 범위 안에 태연 씨나 뭐 이봉 씨 같은 경우 그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봉선 씨 같은 경우는 그 각도보다는 약간 더 올라간 각도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짧은 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코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코와 입술이 이루는 비순각이라고 하는 각도가 110도나 115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때, 그 각도를 가졌을 때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짧은 코고요. 원래 우리가 이마, 중안면부, 하관을 1대1대1 비율로 봤었을 때 코가 들려있는 분들은 중안면부가 훨씬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짧은 코라고 부르는데, 코의 각도가 정상적인 각도인데도 불구하고 코가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서 짧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을 짧은 코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짧은 코 같은 경우는 콧구멍이 노출이 돼 있고 전체적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얼굴이 비례가 좀 깨지게 돼요. 그리고 짧은 코의 경우는 대부분 코가 높지가 않거든요. 코끝이 높이가. 그래서 옆에를 봤었을 때도 코가 앞쪽으로 뻗어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체적인 느낌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짧은 코 교정을 많이 하죠. 진정한 의미의 짧은 코는 비순각이 115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때를 짧은 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면에서 봤었을 때 실제로 짧은 코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콧대 아예 없는 분들. 콧대가 아예 없으면 코의 길이가 적어도 눈에서부터 코끝까지 코의 길이를 가져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콧대가 없으면 전체적인 코 길이가 짧아 보이거든요. 그 경우도 사실 엄밀한 큰 의미에서는 짧은 코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콧구멍이 들려 있어서 짧아 보이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분들은 짧은 코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용코라고 해서 콧구멍이 이렇게 올라간 코인데, 큰 의미에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짧은 코 하면 콧구멍이 많이 보이거나 전체적인 코 길이가 짧아 보이는 경우를 본인이 짧은 코라고 생각을 하시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짧은 코 형태예요. 눈과 눈 사이 미간인데 콧대 낮고 코끝도 많이 들려있는 편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코끝을 굉장히 많이 연장을 시켜줘야 돼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려면. 지금 사진을 보면 수술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수술 후가 훨씬 더 코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코가 전체적으로 얼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생기면서 얼굴이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이분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짧은 코예요. 옆에서 봤었을 때 코끝 굉장히 위로 많이 들려 있고요. 짧은 코와 복코가 같이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코끝과 입이 높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입이 약간 돌출돼 보이는 느낌이 옆에서 보이죠. 근데 코끝이 앞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돌출돼 보이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훨씬 더 균형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얼굴이 훨씬 갸름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마찬가지인데 코끝의 정점이 약간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짧은 코는 대부분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코가 약간 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짧은 코는 수술 전에 보면 대부분 약간 동그랗게 돼서 코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짧은 코가 약간 어려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어려 보이는 느낌이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싫은 거죠. 어려 보이는 느낌이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콧대 부분 없는 느낌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코의 길이를 늘려주고 코끝을 좀 더 갸름하게 만들어주면서 훨씬 더 얼굴의 밸런스가 맞게 되죠.
실제로 정말 많이 오는 짧은 코 교정의 케이스는 구축코예요. 수술하고 한 2, 3년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코가 좀 딱딱해지면서 코가 좀 더 위로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하지 않은 미세한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코끝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코가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거예요. 이걸 구축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축이 됐었을 때 가장 전형적인 반응은 전부 다 코가 훨씬 더 들려 보이고 콧구멍이 노출이 많이 돼요.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격이나 귀연골로는 늘리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구축코는 대부분 한 80% 이상에서는 늑연골 써서 수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 수술은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보형물 제거하고 예전 이식해놨던 연골들 다 제거하고 나면 코가 엄청나게 낮아지거든요. 그럼 짧아져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흉터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흉터 조직이 형성돼 있으면 코가 잘 안 늘어나거든요. 또 이 바깥쪽에 연결돼 있는 인대 같은 게 있어요. 걔네들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코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다 안쪽의 조직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코 수술을 할 때처럼 이제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늑연골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코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피부는 한정돼 있죠. 그러면 콧대를 높이거나 코끝을 높이거나 해서 우리가 피부가 늘어나줘야 돼요. 그러면 앞쪽으로 늘어나 주는 게 우리가 코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앞쪽으로 늘어나는 거 말고 밑으로 길어져야 돼요. 짧은 코는. 그러면 피부 여분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짧은 코가 어려운 첫 번째는 코의 피부를 최대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 범위보다 박리를 해야 되는 범위가 훨씬 더 많고요. 두 번째는 짧은 코이신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골의 크기가 작아요. 코가 짧으면요, 비중격 연골도 작아요.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 두 가지 써서 수술하는데 그 연골이 다 작거든요. 그래서 다른 늑연골을 써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술 범위가 커져요. 없는 피부, 없는 연골을 다 써서 피부도 최대한 늘려주고 연골도 최대한 이식을 많이 해서 늘려주고 하는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워요. 오늘 짧은 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짧은 코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병원 여러 군데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